SF 영화 덕분에 우리는 보통 외계인을 커다란 머리에 두 발로 걷는 똑똑한 존재로 상상하죠. 하지만 진짜 생명체가 저 밖에 존재한다면 뭐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어요. 거꾸로 뒤집힌 악몽 같은 것부터 꼬마가 그린 것 같은 이상한 수중생물까지요. 그런데 우주를 가로질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지구에 이미 그런 생물이 있었거든요. 이건 털리몬스터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도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기괴한 생물 중 하나죠. 약 3억 1천만 년 전,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대륙은 깨진 접시 조각처럼 흩어져 있죠. 하지만 그때 석탄기 시절에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이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를 쫓아다니기 2억 년도 더 전의 일이었죠. 광활한 지역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와 늪지 해안선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더 짙고 산소 농도도 높았어요. 바다에는 진화의 실험 단계를 넘기지 못한 생물들이 가득했는데, 이 녀석처럼요. 한때 지금의 일리노이 지역은 그저 얕은 연안 바다와 진흙투성이 해안이었어요. 강에서 흘러온 퇴적물이 해양 생물들을 자주 묻어버렸고, 때로는 썩기 전에 철분이 풍부한 결핵체 안에 가둬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보통은 화석을 남기지 않는 연체동물들이 메이즌 크리크라는 곳에서 세밀하게 보존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털리몬스터 화석은 바로 이 한 곳에서만 나왔어요. 이 기이한 생물이 선사시대 바다 곳곳에서 헤엄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해요. 하지만 여기가 그들의 몸을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는 화학 조건을 갖춘 유일한 무덤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대체 뭔데요? 이름은 이 화석을 발견한 일리노이의 수집가 프랜시스 털리를 따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절대 괴물은 아니었어요. 이 동물은 꽤 작았거든요. 보통 약 8cm에서 35cm 정도였죠. 딱딱한 껍데기나 뼈 없이 통통한 벌레나 민달팽이 모양의 부드러운 몸통으로 헤엄쳤어요. 앞부분이 가장 멋지면서도 이상했어요. 긴 유연한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어 진공청소기 호스 같았는데 끝엔 집게발이 달려 있었죠. 입 자체는 딱딱하지 않았어. 코끼리가 코를 쓰는 것처럼, 또는 문어가 팔을 뻗는 것처럼 늘어나고 구부러질 수 있었죠. 그래서 먹이를 직접 물어뜯는 대신 아마 얼굴에 촉수를 뻗어서 먹이를 잡고 끌어당겼을 거예요. 눈도 정말 독특했어요. 머리에서 수평으로 뻗은 딱딱한 막대, 양 끝에 눈이 하나씩 달려 있었거든요. 이 구조 덕분에 엄청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잠만경이나 측면 카메라로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두 그룹으로 나뉘죠. 척추동물은 물고기, 공룡, 개,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등뼈가 있어요. 무척추동물은 지렁이, 달팽이, 곤충처럼 등뼈가 없고요. 털리몬스터는 과학자들이 아직도 정체를 놓고 논쟁하는 드문 경우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이 화석을 보면 몸 가운데를 따라 옅은 줄무늬가 보여요. 한쪽 그룹은 그게 그냥 장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털리몬스터는 무척추 동물 쪽, 그러니까 이상한 수영하는 민달팽이였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그룹은 그게 척삭, 즉 나중에 척추로 진화하는 원시적인 지지대라고 주장해요. 만약 이쪽이 맞다면 이 생물은 척추 동물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심지어 우리의 먼 친척인 셈이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게 털리몬스터를 물고기와 벌레와 개를 섞어놓은 존재로 만드는 건데, 그 이후로 이런 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 부드럽고 물렁한 몸과 작은 안정 지느러미를 보면 털리몬스터가 다른 물고기와 경주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어처럼 빠르지 않았죠. 슬로모션 유람선 같았어요. 긴 주둥이로 진흙을 뒤져 해파리나 해삼, 썩은 걸 찾아 먹었을 거예요. 무섭게 생긴 집게발과 눈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포식자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털리몬스터는 꽤 잘 적응한 생물이었는데 왜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화석 기록을 보면 이 생물은 공룡이나 그 이전의 해양 생물을 쓸어버린 대멸종 사건보다 훨씬 전에 이미 사라졌어요. 소행성이나 화산이 관여한 게 아니에요. 아마 서식지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서 사라졌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석탄기는 습하고 늪지대가 많은 세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의 기후가 변했어요. 열대 하구가 말라버리고 물의 화학 성분이 바뀌었죠.
이게 아마 털리몬스터의 특별한 놀이터를 사라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 이 몬스터는 유전적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보통 어떤 동물이 멸종하면 사촌이나 후손이 남아서 다른 무언가로 진화하잖아요. 공룡은 우리에게 새를 남겼고 고대 물고기는 현대 물고기를 남겼죠. 하지만 털리몬스터는 여전히 유일무이해요. 오늘날 이것과 비슷한 생명체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아직도 분류하느라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퍼즐 조각이 부족해서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2,000개가 넘는 화석이 있거든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바다는 대부분 미탐사 상태니까 언젠가 새로운 생물을 만나서 진화의 퍼즐에 새 조각을 더할 수도 있죠. 털리몬스터가 기이한 선사시대 수영 생물들의 대장일 수는 있지만 절대 혼자는 아니었어요. 화석 기록을 돌아보면 특히 캄브리아기와 페름기 시절에는 마치 외계인 위원회가 디자인한 것 같은 진화 실험의 전시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할루키게니아라는 우리의 뒤집힌 생물이 있었죠. 과학자들이 이 작은 벌레 같은 생물의 화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느 쪽이 위인지도 몰랐어요. 몸의 한쪽에는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보였고 다른 쪽에는 부드럽고 뭉툭한 돌기가 보였죠. 과학자들은 딱딱한 부분이 다리이고 부드러운 돌기는 등에 달린 촉수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후 더 좋은 화석이 발견되면서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게 밝혀졌죠. 동물 전체가 거꾸로 조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시는 위로 솟은 방어용 뾰족이었고 부드러운 부분이 실제로는 땅을 딛는 짧은 다리였어요. 다시 말해 중말을 타고 걷는 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쭉 뒤집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파비니아가 있었어요. 이건 극도로 혼란에 빠진 새우처럼 생겼죠. 대부분의 동물은 눈이 2개면 만족하잖아요. 거미는 8개가 있지만 오파비니아는 왠지 5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거예요. 버섯 모양의 눈 5개가 머리 위에 부채꼴로 펼쳐져서 360도 시야를 확보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얼굴에서 길고 유연한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털리몬스터와 좀 비슷했죠. 1970년대의 학술대회에서 이 동물이 처음 발표됐을 때 모두가 장난인 줄 알고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헬리코프리온이라는 생물이 있었어요. 얼핏 보면 상어처럼 생겼죠? 그런데 입을 좀 보세요. 이빨 소용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 이빨이 자라면 오래된 이빨이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아래턱에 말 그대로 이빨 나선이 만들어졌어요. 턱에 원형 톱날이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겼죠? 과학자들은 그 톱날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수십 년 동안 논쟁했어요. 어떤 사람은 코에 달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꼬리에 달렸다고 했는데 결국 입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모든 생물들, 털리몬스터, 뒤집힌 벌레, 눈 5개 달린 새우, 그리고 톱날 상어는 한 가지를 일깨워줘요.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행성 자체의 역사가 생물학이 어떤 SF 영화보다 더 기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죠. 진화가 우리 같은 평범한 동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진화도 미지의 세계로 우회하거든요.